반장님이 말씀하신 그 가로수길 공실률이 40%에 육박한다고 하셨는데 또 오히려 공실이 있으니까 개발 행위도 쉽지 않을까. 또 건설 경기를 또 끌어올리는 기회가 됐으면 하고 정말 리모델링이 저는 굉장히 붐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저 일대에 신축보다는 기존의 리모델링을 통한 용적률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신축보다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건축사님. 안녕하십니까, 빌딩수사대입니다. 오늘은 정말 건물을 사고 싶거나 건물을 갖고 계신 분, 특히 가로수길에 정말 중요한, 정말 따끈따끈한 소식이에요. 네. 무슨 내용이죠, 오늘? 사실 발표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너무 따끈따끈한 뉴스긴 한데요. 가로수길 활성화 및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가로수길 일대에 건축선 지정 및 특별 가로구역 지정을 위한 열람 공고가 게시되었습니다. 말이 정말 어렵네요. 네. 쉽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축사님? 가로수길이 이제 건축선을 지정을 했는데 이게 이제 11월 1일 날 지정 공고를 한 겁니다. 지정 공고 내용에 보면 특별 가로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선행 절차로 건축선을 지정한 거예요. 특별 가로구역을 지정을 해서 지정한 구역 안에는 일조권을 배제하겠다는 게 제일 큰 목적입니다. 일조권이 없어진다. 원래는 이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일조권이 없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종 주거지역인데도 일조권을 없앤다는 건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이게 강남구에서 있었던 사례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처음일 겁니다. 설계하거나 할 때 일조권 때문에 건물이 이상하게 올라가거나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반듯하게 다 올라갈 수 있다는 장점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가로수길을 보면 대지들이 다 조그마한 하거든요. 신축을 또 못하거나 리모델링을 못하는 이유가 3층부터는 다 꺾이거나 사선으로 되어 있는 건물들이 많아서 보기가 안 좋거든요. 가로수길은 어느 점포가 들어오면 층고도 높아야 되고 일조권이 되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화면을 보면은 가로수길 전체 지역은 아니고 가로수길과 나로수길, 세로수길의 건물 중에 가로수길에 인접한 그 대지 안에서만 해당되는 거죠. 그 지역을 한번 볼까요? 특별 가로구역 지정은 이렇게 압구정로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물은 이제 앞으로 조만간 이제 12월 초 되면 일조권을 안 받는다는 걸로 결정이 될 겁니다. 건물을 신축을 해봤거나 건물 살려고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실 일조권이 뭔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옆집과 뒷집에 해가 들어올 수 있는 권리, 권한을 막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앞에서 이렇게 사선으로 깎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없어지면 반듯하게 올라가는 것 뿐만이 아니라 층고를 높일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로수길 메인 길에는 30m까지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30m 하면 층고를 5m씩 하면 6층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면 세로수길이라고 하죠. 그쪽은 25m입니다. 용적률과 건폐율은 어쨌든 그 안에서 움직이지만 4층도 반듯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1층과 같은 효과가 있고 건축비도 절감되고 이게 상상이 안 갈 거예요. 상상이 안 이게. 일조권은 기본적으로 1.5m를 띄고 10m까지는 반드시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일조권이 배제되면 50cm만 띄면 되죠. 그리고 이제 30m까지 올라가거나 25m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주차는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주차 불허 구간으로 지정돼 있어요. 주차 안 하게 되면 아마 돈으로 내면은 주차도 배제됩니다. 주차 면제라고 표현을 해도 거의 무방하겠죠. 지구단위 지침도를 한번 볼까요? 그림에 그 주차 불허 구간도 나옵니다. 전 구간이 다 주차 불허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길도 돼 있고 세로수길도 돼 있고 주차를 이제 원칙적으로는 안 하는데 그거를 강제 조항이 아니고 해도 되는데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차장을 설치를 안 하면 오히려 혜택을 주는데요? 지구단위 계획에서 중요한 게 협정 건축할 때 하고 리모델링 할 때 하고 그 혜택 인센티브 주는 게 있습니다. 주차를 안 할 때 하고 또 옥상에 루프탑을 사용할 때 그 임차인하고 계약을 10년간 하거나 이럴 때 그다음에 건물 앞에 대지 앞에 도로 쪽에 쌈지공원을 설치할 때 뭐 전체 대지 면적의 몇 프로를 설치하냐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고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혜택이 많은데 기존의 면적의 10%까지 지금 이종은 200이잖아요. 250%까지 최대한 증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따를 거 아니에요? 전제 조건은 차량을 유입을 안 할 때 그때 6%를 주고 옥상 영업할 때 4%, 가로수길하고 세로수길하고의 그 통로를 만들어주거나 쌈지공원을 만들거나 쌈지공원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거죠? 본인의 그 대지 내에다가
벤치 같은 걸 놓고 쉴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이 쌈지공원 자체인데 면적은 뭐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될까 한 5m 정도나 조금 더 클수록 이제 유리한데 5%를 주고 10%도 주고 보니까 완화되는 게 총 20%를 얘기하셨는데 한도가 있나요? 그 10%까지만 10%까지만인가요? 건물 면적에 네. 기존 건물 면적의 10%까지만 늘리는 걸로. 200평짜리 연면적의 건물이 있습니다. 이런 인센티브를 받아서 220평까지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거 엄청 큰데요? 여기는 지구 단위를 만들 때 다 소형 택지들이 있어가지고 개발 규모를 정해놨어요. 큰 건물은 질 수가 없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400제곱미터 이상 개발을 못하게 되어 있고 더 하려면 협정으로 해서 800까지 가능하다. 가로수길은 큰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소상공인들 위주의 개발이 돼야 된다. 이런 취지로 최대 개발 규모가 정해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저 안에 범죄 들어올 것 같아요. 강남구에서도 이런 노력을 하는 게 결국은 가로수길을 다시 살리기 위한 하나의 노력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기업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건물주는 높은 임대를 받는 안정적인 대기업을 선택을 했고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이 다 뒤로 이제 빠져나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가로수길 올해 중반기까지 보니까 공실률이 거의 42%. 그러니까 10집 중에 4집이 지금 공실인 상태이더라고요. 너무 안 좋은 상황인데 저는 가로수길의 건물주 분들이 혜택을 보면서 좀 노력을 해서 서로 상생하는 게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옛날 사드 이후에 가로수길이 이제 침체될 때 지금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좀 시킬까 해서 그 일원으로 가로수길 개선 사업을 해서 전봇들을 다 없앴어요. 보도턱도 낮추고 도로가 깔끔해지긴 했어요. 일조권 배제가 이제 이번에 되는 건데 기간은 한 5년 걸린 겁니다. 정말 그 구청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시네요. 요즘에 다른 구청장님들도 좀 이렇게 이런 내용을 지금 현재 건물주들도 잘 모르는데 이게 이제 다 알게 되면 이제 리모델링을 하거나 또 신축을 하거나 이런 행위들이 일어날 겁니다. 맞아요. 반장님이 말씀하신 그 가로수길 공실률이 40%에 육박한다고 하셨는데 좀 오히려 공실이 있으니까 개발 행위도 쉽지 않을까. 또 건설 경기를 또 끌어올리는 기회가 됐으면 하고 정말 리모델링이 저는 굉장히 붐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저 일대에 신축보다는 기존의 리모델링을 통한 용적률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신축보다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건축사님. 그럼 건축사님이 이제 생각하시기에 강남의 다른 구역에도 이런 사례가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럴 수도 있죠. 이제 이 샘플을 보고 특정한 구역을 정할 수도 있죠. 근데 처음에 지구 단위 구역을 새로 정할 때 두 군데를 했어요. 여기 이제 가로수길도 있고 테헤란로 이면 쪽도 아마 지구 단위가 변경돼 있을 겁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지침은 이제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들어가서 볼 수 있는지? 먼저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분야별 정보. 오른쪽에 들어가면 밑으로 내리면 건축 도시 밑에 지구 단위 있네요. 글로 들어가서 이제 그 검색에다가 가로수길 뭐 이렇게 치면 나올 거예요. 건물 살 때 이런 걸 꼭 봐야 되거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같은 경우는. 또 지구단위 계획구역까지 보시는 법을 또 알려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는 알 수 없었던 내용이에요. 이런 소식들을 저희가 덕분에 알게 되고 이거 보시는 분들도 알게 돼서 강남에 건물을 사고자 혹은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 번쯤 꼭 알아두면 도움이 무조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네. 오늘도 건축사님 덕분에 저희 공부 많이 된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